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사주를 풀기 전에 간단히 사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의 음양오행, 상생상극의 원리로 자신의 운명 및 건강, 직업, 재물운 등등을 예측하며 또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상황도 함께 예측하는 학문이므로 참고로만 살펴야 되며 지나친 맹신은 금물입니다. 자, 우선 우리 류효종님의 사주를 풀기 전에 시간상 편의로 제가 우선 먼저 본인의 사주와 대운, 연운 그리고 문의사항을 먼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사주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류효종님은 이른바 양력 9월에 보석의 비유가 되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원래 금이라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속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부귀, 풍요 등을 상징해주는 어떤 특성이 있으며 또한 이런 금속 제품에는 정밀기계, 각종 도구 등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며 양력 9월에는 절기적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추수하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풍작을 거두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추수를 하여서 좋은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든지 그동안 미뤄왔던 경사로운 일들을 진행하는 어떤 시기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장식품, 장신구를 많이 준비하여서 몸에 치장을 하고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의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풍요라든지 재물적인 이런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은방에서 가장 바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의 부분에서 그런 어떤 보석 같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건대 금은 보석들이 즐비한 이런 금은방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 보석은 굉장히 많지만 또 우리가 보통 그 금은방을 보게 되면은 아주 보통 다른 때보다는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 환하게 빛을 뿌리는 어떤 여운사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보석들이 더욱더 밝게 빛나고 반짝반짝 빛을 뿌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사주 구성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석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냥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어떤 보석함에 담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가지런히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더 품위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주 구성에는 그런 보석함에 해당하는 어떤 나무의 균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기운은 사람마다 이렇게 태어난 그런 생년 원리에 따라서 부족한 기운이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래서 내가 이런 필요한 기운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충족시키고 보충해 나가야 될 어떤 필요성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나무의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준비성이 부족해서 진행하던 일이 지체될 수도 있겠지만 실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재능을 닦아 나가면은 울로상에서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시기가 오면 자신의 재능이나 실력을 펼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멋진 인생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의 이런 특성상 대체적으로 보석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녀가 많겠고 또 세련되고 우아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잘 다듬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욕이 강하여서 타인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강한 자존심이 있으며 그러나 인정도 많아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물에 대한 판단력도 빠르고 추진력도 강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어떤 용감한 정신도 있으며 감성이 풍부해서 의리와 배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보석이라는 건 이미 다 다듬어지고 정교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여린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또 상처를 받는 이런 면도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원리 원칙을 지키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며 갈팡질팡하거나 무질서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서 멀리하는 어떤 특성이 있고 호불호가 명백한 것은 좋지만 때로는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연성을 키워준다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년의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인은 이른바 오대운입니다. 그러면 5살, 15살, 25, 35, 45세 이렇게 매 5세가 진행이 될 때마다 하나의 대운이 흐름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세 전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머리가 총명하고 영리하여서 사물을 빨리 익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윗사람의 칭찬을 받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활동성이 비교적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천진난만하게 잘 뛰어다니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학업보다는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비교적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친구들하고 놀이를 해도 내가 지지 않으려는 어떤 의욕과 적극성이 많은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세 이후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미래지향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내 장래에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 이런 많은 어떤 이상에 대한 꿈을 많이 키워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학업도 좋지만 이런 미래에 대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많이 꿈꾸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로상에서 봤을 때 학업보다는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진로를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 시기는 부모님이나 윗사람들과 갈등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나름대로 싹싹하고 온화한 시기라고 주변 사람들하고 원만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이지만 타인에게는 좋은 마음으로 가지지만 본인에게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세경 이후에는 직업상 이동이나 변동, 주거지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시기겠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닦아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동료나 또는 대인관계에서 잘 맞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분주다망하게 보내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건강면에서 자녀 문제로 고민이 있거나 또는 건강상 자궁이 안 좋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상에서 이 자궁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신경을 써줘야 하는 어떤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세경 이후에는 직업상 승진, 발전 또는 개업, 사업 등을 할 수도 있는 시기겠고 금전운이 좋은 시기 때문에 재물운이라든지 이득이 많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부부 사이는 이별수가 있는 시기로 서로 이해심을 가지고 소통함이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질병이 있을 수 있는 시기 때문에 주의를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각종 움직임이 빈번한 어떤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시기에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타인의 어떤 감언 이설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세 이후에는 자녀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시기겠고 문서나 서류 이런 계통으로 기룬이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주변의 인정이나 우러럼을 받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동업이나 합작 뭔가 같이 일을 하는 거는
금물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근심이나 걱정을 가질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라든지 뭐 윗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신경을 써줘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고, 건강상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주의해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타인과 약간의 어떤 구설,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시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5세 이후 가감하게 진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보다 차분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생각 밖의 돈이 들어오는 시기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멀어지거나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타인에게 선과 덕을 베풀면은 더욱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의 기운을 보게 되면 65세 이후에 이런 기운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순조롭고 안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재물이 풍족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근심 걱정이 그다지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매사 활기가 가득 찬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서류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운의 흐름에서 봤을 때 뭐 그 대운의 나름대로 직업이나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은 풀려나갈 때도 있고 뭐 약간 주춤하는 이런 흐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풀려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25, 35, 45, 55, 65 모두 다 제가 한 가지를 계속 이렇게 곱씹어 얘기를 드린 부분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안 좋은 기운을 자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병 치레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신다라면 이렇게 좋은 흐름에 맞춰서 더욱더 이렇게 풍족하고 발전하는 어떤 인생의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20년의 기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년 경자년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변동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시기이지만, 움직이게 되면 아니 움직임만 못하다 하는 이런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함이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득은 무난하지만 타인으로 인한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지출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돈 나갈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성과 교제 중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을 수 있는 시기 때문에 다툼이라든지 뭔가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해심을 가졌으면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올해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수를 표면하기 위해서 올해는 보다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좋아할 수 있는 시기겠고,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내가 당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하지 말고 휴식을 잘 취해줬으면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3년에서 3년 6개월 차인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데 다른 일을 하면 잘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귀하의 물음을 답변을 하기 전에 귀하의 어떤 이런 사주 구성에 대하여 다시 조금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에서 이렇게 사주 풀이를 할 때 보통 사람의 기운은 음양오행의 5가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 화, 토, 금, 수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금의 기운이 3개나 차지하고 있고 물의 기운이 2개를 차지하고 나무의 기운은 없고 불의 기운은 2개고 흙의 기운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합친 부분이 8글자라 해서 사주팔자라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주풀이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보석함의 비유가 되는 이런 목의 기운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가 유통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흐름상 예를 들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다시 흘러와야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데 목의 기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업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목의 기운이 필요한 부분을 응용을 하거나 이 금의 기운이 좀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 화의 기운을 해줘야 되는 이런 보충해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화의 기운을 보충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업적으로 내가 봤을 때 뭐 간호사라든지 일반 직장에 다녀도 괜찮겠지만 내가 어떤 실력이라든지 능력을 발휘하는 직업군은 간호사라든지 의료계통이라든지 미용업이라든지 또 문화사업이라든지 또 교육계통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장식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업을 하셔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본인이 금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귀금속과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그런 기운이 안 들어오고 35세 이후부터 개업, 사업, 뭔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25세의 어떤 흐름에서 즉 25세에서 34세의 시기에는 내가 본인 스스로만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어떤 준비하고 뭔가 쌓아가는 기반을 닦아가는 이런 흐름을 가졌으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또 그러면은 25세 이후부터 34세 사이에는 내가 어떤 경험을 쌓고 기반을 닦는 시기라 했을 때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 시기는 20년과 21년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22년 이후부터는 내가 그 방면으로 경험을 쌓아가도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상에서 봤을 때 올해 20년과 내년 21년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기보다 차라리 계속 일을 해 나가면서 내가 여유 시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배움을 가져주는 그런 시기를 가졌으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정말로 그 다른 일로 인해서 발전성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당장에는 어떤 경험이나 기반이나 배움이나 이런 부분을 닦아 나가면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의사항은 결혼은 언제 하면 좋을지라는 이런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직 나이로 봤을 때는 25세, 올해 25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이는 아직 어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20년과 21년에는 이성과 내가 교제를 할 수는 있지만 아직 결혼에는 도움을 안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덜컥 이렇게 결혼하는 일은 피면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언제 결혼을 하면 좋냐? 22년에서 27년 사이에 결혼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업도 좋고 결혼도 좋고 내 인생에서 어떤 더욱더 발전을 지향하는 어떤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운의 흐름이 좋을 때 시작을 하여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그렇겠지만 지금 이성과 결혼을 하는 부분에서도 기왕이면 좋은 시기엔 22년에서 27년 사이에 결혼을 해줬으면 더욱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년과 21년에는 그냥 이성과 교제하고 정말로 좋은 감정만 쌓아가는 어떤 이런 시기만
지냈으면 정말 바람직하겠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담았습니다. 자, 사주풀이를 이상으로 다 마쳤습니다. 언제든지 또 이 외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더 사주의 수연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